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중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란 전쟁 얘기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에 따른 EU의 러시아 제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EU는 이게 이번 주까지 분명히 제재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헝가리도 맞등 차단하고요. 슬로바키아도 입장을 바꿨습니다만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EU 제재는요. 전부 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 제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헝가리가 진짜 마음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18차 제재까지 올 동안 헝가리는 계속 반대해 왔어요. 그러다가 EU와의 협상을 통해서 타협했는데 이번에는 EU와 헝가리가 타협하지 못할 지점을 두고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어느 수준에서 타협안을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보고 있으면요. EU의 제재 체계도 크게 흔들린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이 그 러시아 제재에 거의 전혀 동참하지 않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어찌된 영문인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 제재가 거의 골반을 형성하고 있는데 EU의 제재마저도 흔들리게 되면 아마도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상당 부분 와해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 유로뉴스라고 있습니다. 이 유로뉴스가요, 최근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유럽연합의 18번째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EU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반기를 든 거죠. 왜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그리고 집권당들도 러시아와 상당히 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헝가리는 아니지만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이런 데들은 어떤 인종적으로도 러시아와 더 가깝고요. 종교적으로도 동방 정교회 쪽으로 좀 더 가까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페테르 시아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은요. 지난 24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에서요. 추가 대러 제재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2027년 말까지 완전히 중단하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리파워 EU 계획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아르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요. EU는 러시아 에너지 부문을 최대한 강하게 제재하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를 막았다면서 EU가 회원국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와 원유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려 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헝가리는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특히 에너지 제재는요. 헝가리 에너지 안보를 훼손하고 그다음에 헝가리 국민들이 에너지 비용을 2배, 3배 더 내게 해야 될 수 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불합리한 조치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요. 유럽연합도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처럼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이 반대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제재는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됐는데 이번에는 이거를요. 제재 법안이 아닌 일반 법안으로 해가지고 개별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회원국 100%가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최고 수준을 올렸다 내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인구 비중으로 해서 65%가 넘는 국가들이 찬성하면 이거를 EU 차원에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에너지 차단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더 화가 난 거죠. 제재도 아니고 이런 일반 법으로 밀어붙이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바로 그러면 우리는 이 제재 패키지를 막아버릴 거야 라는 겁니다. 이 러시아 18차 제재 패키지 안에는요. 러시아은행 22곳에 대한 추가 제재와 제재 회피에 관여한 3국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 금지, 북해를 관통하는 노드스트림 가스관 관련 거래 차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U가 러시아와 거래하는 다른 나라의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차단하고 2차 제재를 하겠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2차 제재는 과거에는 미국만 하는 거였는데 이제 유럽도 확실하게 수입해와서 아 그래 러시아를 도와? 그럼 우린 널 차단하고 너 못하게 하겠어 라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상당히 제재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건데 이거를 헝가리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야. 니들이 이 에너지 법을 밀어붙이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제재 법안을 볼모로 잡아서라도 이 에너지 법안은 막아야 돼 하는 게 헝가리의 입장인 겁니다.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슬로바키아는 근데 최근에 약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슬로바키아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도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EU와 협상해서 이 문제를 풀면 우리 18차 제재 패키지 동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EU와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고 하면 우리가 이거 제재 패키지 잘 통과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결국은 통과시켜 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60-70%는 높고 이제 남아있는 건 사실상 헝가리 하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 제재 발표할 때마다 헝가리가 반대하고 거기에 EU가 당근을 주고 하는데 EU가 이번에 헝가리를 피해서 65%의 동의만으로도 이 법안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 이유는요. 이제 헝가리와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헝가리 오르반 총리에 대해서는요. 유럽연합 내 지도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 지도자들 보면요. 다들 이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다 러시아에 의존해 오던 나라였고, 근데 러시아 에너지에 그 나라들은 다 이제 독립을 했는데 헝가리가 끝까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헝가리가 지금 아예 러시아 편이라고 생각해서 유럽 정상들 중에서는 오르반 총리와 악수조차 안 하려고 하고 오르반 총리가 내리면 항의의 뜻에서 뒤돌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그 안에서 EU 안에서도 굉장히 감정의골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막판까지 헝가리가 이러니까 EU에서도 이제 쟤를 제끼고 가자라고까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헝가리는 이제 만장일치 조항을 이용해서 끝까지 또 어깃장을 놓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판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을 넘어가더라도 그 다음 판에서 또 브레이크가 또 크게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러 제재 전선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좀 더 유리한 건 러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 유리하다고 해도 러시아가 그 피해를 다 보상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좀 더 무리한 상황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네덜란드 헤이그에는요,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죠. 뭐 트럼프 대통령도 간다 안 간다 말이 많다가 결국 간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불참을 했습니다. 이 나토 회원국들은 지금 러시아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방위는 유럽이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에 국내 총생산 대비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안건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건데요. 지금 나토가 굉장히 오랫동안 국방비를 2% 맞추자고 하는 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날렸는데 이제는 군사비, 직접 군사비를 3.5%로 하고 간접 안보 비용을 1.5%까지 높여서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하자는 거에 채택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고 점점 더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유럽이 좀 깨달은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를 너무 안 했다. 그거를 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린 거긴 한데 이건 사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비를 뭐 간접 비용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5%나 GDP에서 투자한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유럽의 선진국들이 나가야 될 복지 비용도 많고 한데 그만큼 내겠습니까? 아마 3%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위기감 자체는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토는요,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요, 2035년까지 회원국들이 국내 총생산 대비 직접 군사비 3.5%, 그다음에 간접비 1.5%를 합친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공동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뭐 나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마르크 루이터 사무총장,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이요, 이날 회의가 본인 취임 직후 처음 주재하는 자리인데 트럼프의 기분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나토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미국을 어떻게든 관리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워낙 그러니까 뭐 아부성 발언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트루스 소셜에 리터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버렸습니다. 이 리터가요, 당신의 이란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에 감사한다. 그것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5%에 서명하게 했다. 그러니까 군사비 5%에 또 나토 32개국이 다 서명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건 당신의 승리가 될 거다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버렸습니다. 이건 사실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토 사무총장이라면 사실상 국가 원수급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자기 SNS에 올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리터 사무총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뭐 이래도 되는 거냐 하니까 리터는 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답변을 했지만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좀 의미심장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중국에 대해서요, 이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휴전을 했으니 휴전을 통해서 이란 석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란 석유를 제대로 수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도 많이 수입한다고 하지만 뭐 이란산 석유 90%가 중국으로 간다고 하지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로 보냈다가 특히 인도로도 갔다가 거기서 다른 원유랑 섞어서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택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24일 날 본인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 계정에 중국은 이란산 석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을 끌어내온 직후 나온 발언인데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결이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중국의 티팟 정유소라고 하는데요. 소규모 정유사들을 계속 제재해 왔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입할 수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건 일부 제재 해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중국이 계속 수입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제재 해제를 상당히 해줘야 미국이 보기에 합법적으로 수입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이런 이란 제재에 대해서요. 불법적인 일방 조치라고 계속 주장해 왔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동부의 여러 중소정유사들은 제재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재당했고 중국 중소정유사들은 기름을 실어 날랐던 유조선들도 제재를 당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중동 정책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가볍게 언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 나 때문에 너도 계속 원유 수입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이란이랑 계속 전쟁하고 호르무즈 해협 막혔으면 너는 땡전 한 푼 못 벌고 중국은 원유도 제대로 안 나는데 그러면 니네 에너지 가격 폭등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나 때문에 수입 계속 할 수 있는 줄 알아. 라는 취지로 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어떤 해석이 있는지를 보면요, 전직 CIA 요원으로 현재 에너지 컨설팅 기업 라피단 에너지를 운영하고 있는 스콧 모델이란 그 CEO는요,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상 느슨한 제재 집행 기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1차 임기 당시보다 강도가 낮은 압박 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이 보기에 트럼프의 말은 조금 너무 앞서 나갔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재무부가요, 그 석유 수입을 할 때는 석유 수입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급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무부는 면제를 승인해야 하고 의회에도 이를 통보해야 되는데요. 근데 중국이 하더라도 그 사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 과정에서 달러로 거래를 한다면 미국이 그 달러 거래를 꼬투리 잡아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없다고 해도 이란이랑 거래한다는 자체만으로 미국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적성국인 이란을 도와줬다는 얘기 때문에요. 법적으로는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면제 조치를 해줘야 사실상 중국 기업들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원유를 수입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걸 수입할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능할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바를 표현하는 것일 뿐 현 시점에서 정책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 제재 해제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국무부는 약간 트럼프 발언을 물타기해서 한 거거든요. 이 발언을 곧대로 살펴보는 건 아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제재 완화나 혹은 그 제재 위반에 대한 일부 묵인의 가능성이 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제재를 거의 하지 않고 그 제재 위반에 대해서도 미국이 봐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상태로 이란에게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